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추 장관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이 짜놨던 검언 유착이라고 하는 프레임도 진작부터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계속해가지고 증거가 나오는 것들이나 지금 KBS나 이런 얘기들을 보고 나면은 누가 보든지 간에 검언 유착이 허구였다. 그냥 단순한 작전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되었죠. 이 검찰도 마찬가지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런진 몰라도 굉장히 지금 급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중단 그리고 불기소 그런 의견을 내고 난 뒤에는 더 마음이 급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가지고 물리적인 행동을 할 정도로 이 굉장히 지금 급하다라는 게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추 장관이 특히나 이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들과 관련된 문제인데, 물론 이제 어머니 된 입장으로서 그게 이해가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떳떳하다라고 한다면은 뭐 두려워할 것이 없겠죠. 예민할 이유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지 아들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야당 의원을 상대로 소설을 쓰시네 이랬다가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관련된 증언들은 계속해가지고 일관되게 추 장관의 주장과는 정반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동료 병사들, 추 장관의 아들과 같이 근무를 했었던 동료 병사들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가장 최근까지 계속해가지고 일관되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추 장관과 같이 근무를 했던 그 친구들이 또다시 추가적인 폭로를 해서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추 장관의 입지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을 했었던 심평 변호사도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 사회 대표적으로 자리에 unfit, 부적합한 인물이다 라고 평가를 하면서 아나무인격이며 편향된 태도, 저급한 용어 이런 것들을 사용을 이유로 들었죠. 자, 그리고 또 조수진 의원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권노가 김대중 기념사업회 이사장의 회고록 순명의 일부를 발췌해가지고 올린 것인데요. 발췌된 내용을 지금 보시게 되니까 우리로서는 영남 지역에 출마해 주기를 바랐지만 그녀가 호남인들이 많이 사는 서울 광진구에서 출마하기를 고집했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자기 모교인 한양대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라면서 공천을 안 주면 탈당하겠다라고까지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경북 사람의 희소성 때문에 그녀를 포기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당 최고위원회 출마할 때 추 의원은 평창동 내 집으로 찾아와가지고 지원을 부탁했고 나는 여권 신장과 동서 지역 안배라는 차원에서 적극 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공격하는 것을 보고 내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제 심평 변호사가 됐건 권 이사장이 됐건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추 장관의 인성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인성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절치가 않다. 정당하게 뭔가 역할을 수행해낼 수가 없다. 그거를 지금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 이사장은 이제 뭐 그런 추 장관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이 내 부덕의 소치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어떻게 권 이사장의 부덕의 소치겠습니까? 추 장관의 부덕의 소치인 것이죠. 이번에도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추 장관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또 참석을 했다가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아들과 관련된 의혹을 물어보니까 갑자기 끼어들면서 소설을 쓰시네, 질문 같은 질문해라 일으키겠다라는 겁니다. 당시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니까 윤한홍 미래통합당 의원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일반적으로 군인이 복귀 시간이 지났는데 복귀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탈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사유도 없이 가만히 있는데 휴가를 연장해 주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부탁을 했거나 청탁이나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휴가가 연장됐다고 보는 것인데 추 장관의 아들 사례와 유사한 사례가 있느냐라고 질문하니까 정 장관이 확인된 바로는 병가와 연가 사용 자체가 절차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윤 의원이 다음과 같이 또 얘기를 하죠. 4월에 갑자기 동부지검장으로 가신 지 석 달도 안 된 상태에서 차관 발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동부지검의 추 장관 아들 수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갑자기 추 장관이 끼어들면서 소설을 쓰시네, 질문도 질문 같은 걸 하시라, 국정 관련 질문하시라 이렇게 반발했다라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윤 의원이 말도 안 되는 거를 질문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해당 지금 사건에 대해서 아들의 그 휴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중이잖아요. 그리고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온 지 몇 달도 안 됐는데 갑자기 차관으로 그렇게 돼버린다? 당연히 아들과 관련된 그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의심해 볼 만한 상황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의심이 되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의심이 될 거예요. 국민의 대표로서 그거를 대표해가지고 질문하는데 걷다 대고 소설 쓰지 말아라.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국회의원이 무슨 소설가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같이 지금 근무를 했던 그 동료 병사들이 계속 해가지고 일관되게 주장을 해오잖아요. 이건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복귀를 안 하고 휴가를 그냥 억지로 연장을 시켰던 것은 외압이 있던 것이다. 이런 취지로 계속 해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다음 같은 증언이 나왔습니다. 미복귀하고 난 직후에 회의까지도 했다라는 거에 관련돼가지고 일전에 이미 같은 부대 소속이었던 현모 씨가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당일 내가 당직 근무를 서면서 서 씨의 미복귀 보고를 직접 받았다라는 겁니다. 서 씨는 당시 무릎 수술을 이유로 20일의 병가를 냈는데 휴가가 끝나갈 무렵 서 씨가 휴가 연장을 재차 신청했지만 지원 반장인 이모 상사가 선임 병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6월 25일날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를 안 해버린 거죠.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어떻게 된 것이냐 경위를 물어보니까 서 씨가 집이다 복귀하겠다라고 했지만 이후 당직실로 모르는 대의가 찾아와가지고 휴가 연장 처리를 지시했다라는 것이죠. 이미 일전에 저런 식의 증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부대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추 장관의 아들의 미복귀 관련돼가지고 보고를 받았던 당사자입니다. 그 당사자가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병가가 다 끝나가지고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를 안 해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어디냐 집이다 복귀하겠다 라고 했는데 복귀를 안 해가지고 미복귀 상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대위가 찾아와가지고 모르는 대위가 찾아와가지고 휴가 연장을 했다 이렇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이런 식의 현모 씨의 주장에 대해 가지고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으니 당시 부대의 지원 반장이었던 이모 씨입니다. 자, 일단 서울 동부지검 형사 1부에서는 현 씨가 그날 실제로 당직을 선 사실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부대 지원 반장이 이 상사 등 군 관계자로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이 상사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죠. 나는 당시 몸이 좋지 않아 치료를 받으러 다니느라 서 씨의 휴가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이 내용은 아까 전에 현모 씨의 증언과는 다르죠. 왜냐면 현모 씨가 아까 전에 뭐라고 했었습니까? 그 지금 추 장관의 아들이 연장을 조금 신청을 했지만 그거를 거부했던 당사자가 바로 이모 상사다라고 현모 씨가 얘기했던 건데 이모 상사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는 그때 아파가지고 부대에 별로 신경을 안 썼어. 일절 관여하지 않았어.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추가적인 증언에 따르면은 이모 상사의 이야기가 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동료 병사들의 주장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 상사가 그 무렵 병가를 쓴 거는 맞지만 미복귀 사건 직전까지도 부대 운영에 관여를 했다라는 것이고 이를 증명한 페이스북 메시지 등을 찾아가지고 제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다음과 같은 페이스북 메시지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죠. 집안 지원 반장이 혹시 중대장 상장 물어보면은 필요한 자료 받아서 내일 중으로 제출할 거라고 말해줘. 그리고 다음날도 마찬가지로 집안이 찾음, 지원 반장이 찾음 이런 얘기가 있죠. 바로 그 지원 반장이 찾음 등의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날이 언제냐? 추 장관의 아들의 병가 기간이 거의 끝나고 휴가 2차 연장을 신청했을 바로 그 시기입니다. 저런 식의 메시지가 지금 다 공개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저건 누가 보든지 간에 부대에 실질적으로 지금 관리하는 거에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집안이 찾는다, 뭐 요구하면 뭐 줘라 이런 식의 얘기들이 동료 병사들 사이에서 오고 가고 있는 것인데 가만히 보게 되면 추 장관의 아들의 그 지금 동료 병사들은 한 목소리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모 상사만 지금 따로 혼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추 장관의 아들의 동료 병사들의 증언은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현 씨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시 이모 상사가 휴가를 20일 넘게 쓰는 것은 지나치다며 연장해 주지 않은 걸 또렷이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병사도 이 상사가 이런 식으로 휴가를 연장하는 건 규정에 어긋난다라고 했고 휴가 연장이 기각된 사실을 병사들에게 통지해 여러 명의 부대원이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추 장관의 아들의 동료 병사들 여러 명의 지금 동료 병사들이 한 입으로 이모 상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게 아니면은 지금 이모 상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둘 중에 하나밖에는 없는 것인데 수많은 시간이 지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료 병사들은 계속해가지고 여러 동료 병사들이 한 목소리로 내고 있다라는 걸 봤었을 때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땐 거짓말을 하고 있는 쪽은 동료 병사들이 아니라 이모 상사 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런 식의 지금 증언을 하고 난 뒤에도 가장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또 증언을 했는데요. 동료 병사들에 따르게 되면 이후에도 규정 위반 논란이 계속됐다라는 겁니다.
미복귀 사건 직후 부대를 비운 이 상사를 대신해서 A 대위가 대신 선임 병사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열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추 장관의 아들의 휴가 문제가 다뤄졌다라는 것이죠. 당시 A 대위가 서 씨의 휴가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야 할지 고민이 된다고 해서 규정대로 하면 되는데 왜 고민을 하는지 황당했다라고 선임 병사가 얘기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법에 정해진 병가를 다 썼으면 복귀하는 게 맞다라는 지적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지금 증언이 나오죠. 그리고 또 다른 선임 병장도 서 씨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던 것도 아니고 서울 집에 있다라고 군에 알린 상태에서 더구나 20일 병가를 쓴 뒤에 미복귀 상태에서 특별휴가를 더 붙이는 건 규정에 어긋난다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추가 증언은 최근에 군과 상위의 휴가 연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었던 추 장관의 해명과는 배치가 되는 부분이죠. 추 장관도 이거를 예상은 못했겠죠. 동료 병사들이 가장 최근까지도 바로 7월 28일까지도 계속해가지고 일관된 주장을 내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과연 추 장관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같은 진영 내부에서조차도 추 장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추 장관은 점점 더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